반갑습니다. 조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18강,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영어로는 Fourth Industry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굉장히 손쉽게 접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제가 17강에서 갤럭시 노트 7을 리뷰해 드렸고 그 전에도 가끔씩 IT 쪽에서 이제 많이 소개를 드렸죠. 사실 이 강연이 ASD랩 강연인 만큼 제 ASD랩의 구체적인 목표인 IT, IoT 쪽에서 많이 이제 제가 강의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계의 전자기기 구조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AI의 새로운 등장과 IoT 시대의 시작, 그리고 가상현실 시대의 시작 등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VR 시장도 우리나라 정부가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이제 국내 성장 기술로 일으켜 세웠고요. IoT 기반 시설도 굉장히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에서도 봤듯이 AI 기술도 발달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분야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모든 전자기기들의 성능, 즉 스펙도 급격하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의 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은 진짜 관심이 없으세요. 4차 산업혁명 그게 뭐야? 뭐가 엄청 바뀌고 있대. 뭐가 바뀌어? 똑같은데? 이렇거나. 하지만 또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들은 그 위기를 느끼시고 대처 방법을 벌써부터 찾고 계십니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네, 그것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날은 멀지 않아요. UN 미래보고서에서도 지금 보면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들은 2050년이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전에 다가올 확률도 매우 높고요. AI 등장으로 직업들이 사라지고 물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지만 그 새로 생기는 직업 수보다 없어지는 직업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고 택시기사나 이런 직업들이 또 없어지고 IoT가 등장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없어지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처럼 배우고 공부하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직업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세요.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직업이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업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의 직업을 예측하고 그에 맞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산업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상태를 예견하여 미래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그것까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이렇듯이 제4차 산업혁명은 말로만 들은 4차 그냥 뭐 산업혁명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도 많이 사실 생각도 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프로젝트 인피니트. 무한을 우리가 인피니트라고 하죠. 이런 기술 발전들은 정말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더 발전 못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신기술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도 많이 응원하고요. 이런 무한한 기술 발전 시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고 현 상태의 산업 구조와 그리고 상황, 미래의 산업 상황 예측까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데일리 리포트와 퓨처 리포트. 사실 퓨처 리포트는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현 상태, 그리고 미래에 어떨지, 미래 예견, 우리의 대처법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데일리 리포트 같은 경우는 말로는 데일리인데 현재 상태의 어떤 IT, IoT, 전자기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IT, IoT들은 1분기와 3분기에 제일 많이 출시가 되고 나오거든요. 그때면 제가 몇 개 중요한 IT 기기들, 혹은 모바일 기기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간단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리포트 같은 경우는 현 상황을 완벽하게 어떤 기기가 출시되고 그 기기는 어떤 기능을 탑재했고 현 상태에 그럼 기술 발전 한계는 어딘지 그 현 상태를 자세히 알려주는 게 바로 데일리 리포트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법이나 미래 산업 예측 이런 것들은 미래 부분 리포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젝트 인피니트를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고요. 사실 이런 리포트들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강의 자리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통합되고 있죠. 하나의 어떤 나라로 거의 통합이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 중심에는 사실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인피니트를 영어와 한글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물론 영어 버전, 한글 버전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돼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버전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 인피니트는 제가 일주일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네이버 ASD랩 카페나 혹은 저희가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asdlab.modu.at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네이버 카페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asdlab.modu.at 홈페이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진영이었습니다.